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당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발주기관인 국방부 국방전산원의 실무자였으며 이 사업 관련 입찰 비리가 있어 계속 신고해 왔으나 은폐되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비리들이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국방전산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잘못 추진했다가 최초 입찰 계약 업체에게 이자 포함해서 약 31억 원을 배상한 사건입니다. 이 언론 보도와 같이 부당하게 입찰 무효 조치를 취한 국방전산원에 대해 계약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입찰이 무효가 아니며 재입찰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받은 계약업체가 국방전산원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했으나 국방전산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소송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방전산원의 부당한 입찰 무효화 및 재입찰 이면에는 국방전산원 최초 입찰 사업팀장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당시 제보자가 이를 신고했는데 국방전산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든 최초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초 입찰 계약업체도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최초 입찰 관련 소송에 앞서 이 부당한 재입찰 추진에 협조한 뒤 자신들의 재입찰 수주 실패 이후 뒤늦게 최초 입찰 계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는 소송 사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감사원은 각각 이 사업 감사를 실시했으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손해배상 책임을 조작해서 제보자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즉, 발주기관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부당하게 입찰을 무효화한 뒤 계약업체와 짜고 재입찰을 진행한 후 뒤늦게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조작해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전산원은 부당하게 날았던 31억 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업체에 퍼주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판시된 진짜 손해배상 책임 관련자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해버렸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방부 입찰 비리의 진상규명과 진짜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방전산원의 부당한 입찰 무효화 및 재입찰의 진짜 이유로 보이는 부정행위 은폐와 관련해서 국방전산원 최초 입찰 사업팀장의 제안서 평가 부정행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팀장은 최초 입찰 직전에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고 결제도 받지 않은 미승인 평가표로 제안서 평가표를 바꾸라고 실무자인 제보자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이고 공개 시 감점사항인 특정 업체를 실무자인 제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회관도 내보낸 채 제안서 평가 중에 공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팀장의 특정 업체 공개는 최초 입찰을 수주한 A사를 더 유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평가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그 특정 업체가 수행했던 선행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그 특정 업체가 공개된 이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국방부 평가위원은 그 특정 업체의 경쟁업체인 A사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선행사업 산출물 관련 문제는 끝부분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1순위가 된 A사에 익명성 위반 감점을 적용하면 입찰 순위가 뒤집히게 되므로 이러한 사업팀장의 부정행위가 당시에 알려졌다면 2순위 업체의 이의제기 및 평가 공정성 논란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는 제안서 평가 직후 사업팀장의 부정행위를 국방전산원에 보고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신고했으나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원은 이를 축소 은폐한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과 감사원은 이 사업의 다른 민원 및 소송과 관련해서 만점짜리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해 감점이 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최초 입찰이 무효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조작하여 제보자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하도급 제안서 평가 항목은 중소기업 입찰 참여 우대 단서 조항에 따라 만점이 타당하며 2015년 2월 초 국방부 감사에서 제보자가 이를 국방부 감사관에게 납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보자 모르게 조작된 것이며, 이 잘못된 국방부 감사 결과가 2년 뒤인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2018년 감사원 재심의에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되어 손해배상 책임 조작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5년 2월 말에 국방전산원 최초 입찰 사업팀장은 이와 같이 조작된 국방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실무자인 제보자에게 이러한 감사 결과를 알리거나 문서 공람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 몰래 이를 부당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감사원 감사에 대응할 때 감사원이 최초 입찰 무효라고 조작한 근거인 채용 확약서의 안내와 관련해서 최초 입찰 사업팀장이 그 책임을 제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가 다른 증거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사업팀장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실패한 것입니다. 한편 최초 입찰 2순위 업체가 입찰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월 민원에 이어 2015년 2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했는데, 최초 입찰 사업팀장은 채용 확약서 관련 안건에 대해 만점 사항임을 해명하지 않은 채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 결과에서 감점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조작한 논리를 오히려 조정위원회에 대한 답변에 사용하고, 만점 사항이므로 살펴볼 필요 없는 계약업체 측 세부 오류를 들춰내는 등 최초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최초 입찰이 무효라고 잘못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 대신에 채용 확약서가 일부 제출된 것에 대해 전체 제안서 평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전체 제안서 평가의 대상이거나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사항이 아니라 극히 일부 감점 사항일 뿐이며, 고용보험 대신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최초 입찰 계약업체인 A사의 청구로 인한 2015년 8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이후의 소송 확정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채용 확약서로 인한 입찰 무효 조정 결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최초 입찰 계약업체가 배제되어 이 조정 결정은 최초 입찰 계약업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고, 조정 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 발주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전산원 최초 입찰 사업팀장은 이 공문을 회신한 것과 같이 조정 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도 갖지 못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는 사업팀장이 이의제기 기회를 포기하고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최초 입찰 및 그 계약을 무효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년 뒤 감사원이 비록 조작하긴 했으나 최초 입찰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최초 입찰 사업팀장이 말을 바꿔 입찰 무효 조정 결정이 부당한 탓이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입찰 무효 조정 결정이 부당했다면 왜 최초 입찰 사업팀장은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최초 입찰 무효 여부에 대해 최초 입찰 사업팀장의 입장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사업팀장 자신이 최초 입찰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장을 바꿔 계약업체를 배제한 채 부당한 입찰 무효 조정 결정을 이의제기나 거부 없이 수용하여 성립시킴으로써 부당하게 최초 입찰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없는 국가계약 분쟁 조정 결정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 국방전산원이 부당하게 입찰 무효 조치를 취하자 최초 입찰 계약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최초 입찰 무효 조정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국방전산원은 부당한 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가처분 신청 대응 과정 중에 국방전산원을 변호한 서울지방조달청은 법원에 재입찰 계획이 없다고 허위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입찰 추진 과정에서 최초 입찰 계약업체도 소송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며 국방전산원이 부당한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 뒤 자신들이 재입찰 수주에 실패하자 뒤늦게 최초 입찰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므로 이는 소송 사기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하지 못하게 한 재입찰을 하지 않고 소송부터 진행했다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제 최초 입찰 계약업체에게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배상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전산원과 최초 입찰 계약업체가 서로 짜고 소송에 앞서 부당한 재입찰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손해배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하지 못하게 한 이 재입찰은 법적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최초 입찰 사업팀장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려고 국방전산원의 후임자들이 어떻게든 최초 입찰을 무효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16년부터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감사원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2017년에 손해배상 책임을 조작한 감사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채용 확약서 제출로 인해 최초 입찰이 무효라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진짜 비리인 국방전산원의 제안서 평가 부정행위, 부당한 최초 입찰 무효화, 최초 입찰 계약 불이행 및 부당한 재입찰 진행 등을 은폐하는 물타기를 한 것이며, 부정행위를 은폐하느라 부당하게 최초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잘못 진행함으로써 31억 원의 혈세를 국가 배상금으로 낭비한 관련자들은 이 엉터리 감사로 인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예산 낭비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2008년부터 정부와 주무부처가 투입 인력 위주의 감사원 감사 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했으나 감사원은 이에 역행하여 이 사업 감사 및 재심의에서 이러한 투입 인력 위주의 감사 관행을 근절하지 않고 오히려 투입 인력 서류에 대해 허위 과장하여 감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표는 감사원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조작한 쟁점인 채용 확약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전체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며 도표의 오른쪽 부분들이 부당한 것입니다. 국방전산원이 최초 입찰 사업팀장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장을 바꿔 부당하게 최초 입찰을 무효화했으며 이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 채 최초 입찰 계약업체와 짜고 재입찰을 잘못 진행했다가 31억 원의 국가배상을 초래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감사원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이 사업 감사 결과를 조작하고서는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즉, 발주기관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부당하게 입찰을 무효화한 뒤 계약업체와 짜고 재입찰을 진행한 후 뒤늦게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조작해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국방부에서의 내부 고발이 단지 하극상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후 국방전산원의 후임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작에 공동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보자에게 부당한 재입찰을 진행한 국방전산원의 입장에 맞추도록 종용하고 최초 입찰 사업팀장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종용했으나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초 입찰 직후 제보자가 국방전산원 사업팀장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상태에서 사업팀의 선임 실무자는 제보자에게 이순희 업체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팀장과 제보자가 한 배를 탄 셈이니 조심하라는 등 사업팀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함구시키는 한편 거짓 당직 흉으로 제보자를 속이고 최초 입찰 계약 과정에 제보자를 끌어들여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전부터 있었던 선임 실무자의 범죄에 대해 군 검찰은 5호 방가를 이유로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게다가 이 선임 실무자는 이후 부당한 재입찰도 담당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전혀 지적받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부정행위 부분에 언급된 선행사업 산출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부실한 선행사업에서 이 사업의 비용을 잘못 산정함에 따라 200억 원대의 또 다른 소송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탓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2014년에 업무 파악할 당시 선행사업 산출물에 육해공 3군 군수업무의 통합 방안이 거의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선행사업에서 3군 군수업무의 통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검수 완료하고 후속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도 3군 군수업무의 통합을 조율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방전산원의 부당한 입찰 무효화 및 재입찰의 최대 수혜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최초 입찰 사업팀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팀장이 다른 엉뚱한 이유로 입찰 무효 조정을 성립시켰으므로 제보자는 더 이상 사업팀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팀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입찰 계약업체는 스스로 자신들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부당한 재입찰에 협조하고 응찰해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찰 계약에 대해 비용뿐만 아니라 기대 이익까지 배상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작으로 인해 국방전산원의 부당한 입찰 무효화 및 재입찰 관련자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31억 원의 막대한 국가배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효는 손해배상 소송 3심 종결 이후 3년이 되는 2022년 4월에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방전산원은 소송 확정 판결에 판시된 손해배상 책임인 최초 입찰 계약 불이행 관련자들에 대해 확정 판결에서 면책이 언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제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방부 입찰 비리의 진상규명과 진짜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